안녕하세요. 책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 잡식의 히포입니다. 매년 그랬다만 유독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독서생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2024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연초의 생각은 지금과 같으실지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실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반기에 이래저래 일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도피 독서를 하다가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일은 없지만 우선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사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지요. 한국인 작가로는 최초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수상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김주혜 작가님이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책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단 어딘가에서 한국어로 수상 소감이 들려온 것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출판사 누구의 번역이 더 잘 맞는지 더 좋은지 따질 필요도 없는 문학의 세계라니 진짜 정말 멋집니다. 최고. 감사. 사랑. 2024년 독서생활 결산은 2024 상징, 숫자로 보는 2024. 그 아래로 동화, 문학, 인문, 에세이 순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이. 2024를 상징하는 책. 한강 소년이 온다입니다. 아닐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구도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런 책이 안 써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올해 노벨 문학상 발표 전엔 개정 전에 노란 채식주의자 한 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에 바로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몇몇 책들을 주문해서 읽던 중이었고 여전히 이거를 읽고 있던 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그 사태를 목도하고 제 언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우리 문학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있고 문학으로 연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참 보여주는 중인데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하다니요. 저는 그 밤에 그 소식을 접하고 가까운 분들과 전화랑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진짜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주고받은 카톡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빠르게 지워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지우면 지웠다고 흔적이 남잖아요. 그 지워진 흔적을 보면서 이 책 속의 공연이 떠올랐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님이 스스로에게 물어왔다고 하시죠. 매 순간이 그러했다는 걸 이제야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여러 가지 강렬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중 하나는 진짜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던 날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저도 문득 그런 게 궁금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2024를 상징하는 책, 상징성이 너무 큽니다. 전 사실 좀 더 개인적인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별의 시간. 읽은 후로 내내 생각나요. 마카베야 너 맞아. 너 맞아. 그러다가도 제철 과일이나 시기 맞춰서 피어나는 꽃들, 추우면 꺼내 입는 겨울옷, 여름에 꺼내 입던 얇은 옷, 물가의 샌들. 이놈도 저놈도 너도 나도 아이고 세상아 싶은데 마침 겨울이니까 딸기나 좀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내 뜬금없이 계속 떠오르던 책이 이거라면 또 유독 기억에 남는 문장이 두 개 더 있는데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영애는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라고 했고 이상은 골편에 관한 무제에서 난 인간만은 식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과 빛으로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네요 올해는. 이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물과 빛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올해는 그런 것들이 크게 기억에 남네요. 숫자로 보는 2024. 2024 읽은 책 통계를 내봤는데요. 2024년에 읽은 총 111권 중에서 46권이 어린이,
소설이 19, 미술, 경제, 사회 등 교양 인문으로 묶어서 18, 에세이가 16, 왜 기타 이렇게 읽었어요. 카테고리별로 인상 깊었던 책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어린이. 어린이에는 그림책, 동화, 어린이 문학까지 포함을 했고요. 처음에 소개할 책을 추릴 때 교육적인 거를 많이 따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굳이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더 러프하게 골라봤어요.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5번 레인 외에 호랭떡집, 거북이는 원래 빨랐다. 이 두 권 에피소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골랐고요. 알사탕 제조법은 선물용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읽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거인, 공장식 농장, 지구가 아파요. 이 세 권은 지구의 환경 오염과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책들은 이미 많지만 얘네들이 특히 더 좋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좀 더 덜 부담스럽고 어른이가 보기에도 좋았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이것도 좋았어요. 누구나 인생에 사자 한 마리는 있다는데 문 밖에 사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나갈 준비를 하고 모험을 하는 아이의 모습은 그렇게만 보면 그냥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 박힌 다른 아이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방에 박혀 있지만 말고 나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나 심약한 저에게는 조금 가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인생은 그런 거기도 하고 애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네요. 구름 관찰자를 위한 그림책. 이건 정말 힐링 그림책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는 동안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들도 떠올리고 간만에 여행 사진도 꺼내보고 여행할 때 그때 하늘을 보면서 했던 생각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즐거웠고 같은 작가가 쓴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이걸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본 하늘을 또 생각해볼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이 읽은 소설에서는 이미 언급된 별의 시간, 소년이 온다를 제외하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 책들이에요. 펼치면 후루룩입니다. 롤리타. 롤리타는 없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롤리타는 없다. 롤리타라는 틀을 들고 다니는 험버트와 롤리타라는 틀에 억지로 꾸깃꾸깃 쳐넣어진 돌로레스가 있을 뿐이지요. 읽고 보니까 돌로레스를 롤리타라고 칭하는 인간들도 다 너무 싫어. 그거 전부 다 험버트 짓이야, 험버트 짓. 조심하도록. 프랑켄슈타인. 상당히 재밌습니다. 고전? 고전인데다가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니까 이름부터가 너무 흥미로운 책이 돼버렸어요. 채식주의자. 제가 서점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점에 비치된 책들은 개정된 파란 색깔 양장인 책인데요. 그 책이 팔릴 때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 진짜 어디 별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책이 팔릴 때 너무 행복해요. 이제 서점에 오시는 손님분들께 종종 제가 먼저 한강 작가님 책은 저기 있어요 하고 저기 모여 있어요 하고 영업을 하긴 하는데 추천을 할 때 채식주의자를 먼저 하진 않거든요. 추천하고 싶긴 한데 젊은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보고 좀 컴플레인 같은 것도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면은 집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끼리 책을 고르며 누가 먼저 뭘 읽을지 상의하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채식주의자 어디 있어요 여쭤보시고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해. 처음에는 이거를 말려야 하나? 다른 걸로 좀 유도를 해볼까? 보통 추천을 하면은 요걸 먼저 추천하거든요. 소년이 온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조금 충격받을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느낀다. 그것을 이제는 알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리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서 읽고 충격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만 충격받을 수 없지. 다 같이 충격받자고. 마지막으로는 야성의 부름입니다. 잭 런던이 사람 개인 것 같아요. 전생의 개가 아니라 그냥 개였나 봐. 자기가 눈썰매를 끌고 다닌 것 같아. 여기 배경이 되는 곳에 잭 런던이 갔대요. 근데 지가 개썰매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자기가 썰매를 끌었나 봐. 표지도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두 눈, 야성의 부름. 불을 지피다라는 단편이 하나 더 실려 있거든요. 전 사실 이거 보고 처음에 열이 받았어요. 이거 야성의 부름 장편 다 읽고 좀 감상에 젖어 있고 싶은데 그 다음 단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막 이걸 읽어야 된다라는 의무감, 압박감,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부들부들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뭐 열받아도 어떡합니까? 즐기려면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곧장 이어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열받으니까 잘 안 읽어져요. 억지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 끝나 있죠. 저는 제가 그 눈 속에 파묻힌 줄 알았어. 그때 카페였는데 저녁 시간이고 난방이 잘 안 돼서 좀 춥기도 했지만 내 발이 어디 빠진 것 같고 손이 감각이 없어진 것 같고 조난 상황을 대비해서 라이터를 종종 사가지고 여기저기 넣어 들고 다니거든요. 이 가방에도 저 가방에도 집에도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나를 비웃는 인간들 두고 보라지 싶기도 하고 지들은 북쪽에 산다고 추위에 익숙하다 이거야. 나는 남쪽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추우면 너무 힘든데. 아무튼 이것도 몰입이 대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교양에서는 서사의 위기가 있고요. 서사의 위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다른 책도 사놨어요. 읽어볼 예정이고 이거를 읽으면서는 푸바오가 많이 생각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 광고들, 특히 보험 광고들이 떠올랐고요. 다음으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내가 근데 이걸 읽은 건 아니고 크레마 클럽에 있어가지고 이걸 읽었었는데 크레마 클럽에는 2011년도판 서문이 있더라고요. 1999년에 출판된 이 책의 내용이 본문이 2011년도, 10년이 더 지난 2011년도에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하고 아직도 여전할 거라는 생각에 아주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순 없으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부제가 의심을 생산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철학적 대화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위한 대화 주제가 과학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믿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를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두 권입니다. 완전 망한 여행.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 사실 제가 여행 에세이를 정말 안 좋아해요. 에세이도 아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일 텐데 저는 이제 에세이도 그렇고 여행 에세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장르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요. 멋진 사진, 감성적 문구 끝. 그럴 거라는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팬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팬심으로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해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인데 이건 정말 좋았어요. 애초에 말했던 그 여행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한 선입견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면 망한 여행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들의 사진 솜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망한 사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더 중요해지지요. 특히 솔님이 고려인을 만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콕
제 맘속에 깊이 콕 박혔어요. 아, 읽으면서 울었어, 사실. 이거 읽으면서도 울었고, 이거 읽으면서도 울었고, 이거 읽으면서도 울었고, 이거 읽으면서도 울긴 했어. 수도꼭지여가지고요. 제 다음은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 역시 팬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파마니 거리 읽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사서 읽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도대체가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어서 이걸 왜 봐야 하나 싶었어요. 몇 살이 되기 전에 꼭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키스, 관계를 해봐야 되고 매일 필름이 끊기게 마시고 약을 하고 방금 막 알게 된 남자의 집에 따라가고 도대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이 나오겠지만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사랑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방황을 크게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 큰 결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 듯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도대체가 본인도 혼란스러워요. 왜 좋은 친구들을 두고도 친구들한테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처음 보는 남자한테 안겨 있는지. 그건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읽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이도 읽어도 돼. 다른 사람들도 읽어도 돼. 2024년 독서생활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독서생활 열심히 했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떠들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얘가 계속 이 상태다. 개 짜증나. 너무 짜증나. 했는데도 이 상태다. 그럼 나 이거 꼽고 할 거야. 열받아서 못하겠어 진짜. 예, 이렇게 합시다.